평균에 대한 추론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평균에 대한 추론은 이제 이 모집단에서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또 하나. 그래서 이 모집단의 이 평균에 대한 추론할 때, 그래서 T분포를 이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표본을 뽑지 않겠습니다. 표본. 그럼 이제 이 표본이 대략 정규분포에서 나왔는지 이 아래에서 이제 볼 건데, 대략 이 모양이 그 정규분포 모양이랑 비슷한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럴 때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집단에서 분포를 정확히 모르니까 이 표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표본 가지고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또 이제 다른 방법도 있지만 대략 그려서 정규분포랑 크게 어긋나는 게 없는지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이거 볼 때는 뭐냐면, 이 표본 크기 n이 좀 작은 경우예요. 여기가 이 작은 경우인데, 작다는 것은 보통 30보다 적은 경우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모집단 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인지, 근사적으로 이제 표본 크기가 30 이상이라고 하면, 좀 많이 크면, 또 심각하게 비대칭 이상점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라면 T분포 이용하는 경우죠. 여기서 이 신뢰 구간,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증 이럴 때 우리는 이 T분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정규분포라고 볼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T분포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모집단에서 표본 크기가 n인 건데, 이 무작위를 뽑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평균에 대해 추론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표본에서 계산한 이 표본 평균, 그 다음에 이 표준 오차,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표본에서 계산한 표준 편차를 표본 크기에 적고 나눈 거, 요거를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T분포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구할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했던 것처럼 이 신뢰 수준에 맞는, 자유도에 맞는 이제 이 T스타 값을 찾아야겠습니다. 요 값을. 그런다면, 이런 조건이 만족되면 우리가 모집단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이렇게 구한다. 표본의 평균에서 얼마를 더하고 빼냐, 그만큼 오차한 개인데, T분포, 자유도가 이제 n/1인 경우죠.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 값과, 그리고 이 표준 오차, 이걸 가지고 계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R 실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파일에서 이제 열고요. 자, 여기 보면 이 미국의 이 항공기, 유나이티드 항공기가 있는데, 이 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 항공기입니다. 대략 한 7시간. 그러니까 6을 곱하면은 60을 곱하면 한 420분 정도 걸리고 그러는 건데, 이런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구하려고 합니다. 평균 비행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6, 7은 40일, 한번 420분 좀 안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경우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기를 이용한다, 이러면 이 데이터를 전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수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경우에 이 데이터를 이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 여기다가 이제 붙여놓죠. 붙여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지금 데이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제 여러 데이터잖아요. 그럼 벡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벡터는 이 C 함수, concatenate 또는 combine, 요 함수를 쓰는 건데, 여기서 끝까지, 끝까지죠. 가로를 이렇게 쳐줍니다.
그래서 뭐 실행하면 이런 이제 값들인 거죠. 이거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저장하는 거를 우리 이제 뭐 에어타임이라고 합시다. 비행 시간이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실행하면 런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에어타임은 총 31개의 데이터인데 이런 그 뭐죠? 쭉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뢰 수준은 95%로 하겠다. 0.95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 실행해 볼까요? 한 주씩. 그러면 이제 신뢰 수준은 0.95. 그 다음에 이제 그 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본 크기인데, 표본 크기는 이 에어타임 있잖아요. 에어타임 있는데, 이 에어타임에 대해서 개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30일 이러지 말고, 이렇게 개수, 에어타임의 랭스, 이 벡터의 개수죠. 이렇게 실행해 보면 n은 30일이 나올 겁니다. 여기 l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 정수를 뜻하는 그런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도, 이 자유도는 뭐죠? 자유도는 이 표본 크기 마이너스 1이에요. 항상 여기서 표본 크기 자유도. 그래서 자유도는 30이 되겠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이 평균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에어타임, 여기 에어타임이죠. 에어타임. 요거 이 평균을 구해보면 369 나왔는데, 이제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읍시다. 이게 이제 뭐 xbar라고 할게요. xbar 계산도 해놓고 xbar. 그래서 xbar은 여기 있는 것처럼 369.5일이죠. 그러니까 31편에 대해서 평균 비행 시간이 369.516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표준편차 구해야죠. 표준편차. 이 표준편차는 그냥 뭐 s라고 표기할까요? x. 구하는 함수는 st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타임 여기 대해서 표준편차 구하면은 s는 얼마예요? 16.16 이렇게 나왔어요. 표준편차가. 자, 표준오차는 우리가 이제 SE로 표기를 하죠. SE. 그래서 S 나누기 제곱근, 그리고 표본 크기 n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해놓으면 2.9 얼마 나왔어요. 2.9 얼마? 여기까지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 T분포 사용해서 뭐 하기 전에 이 표본 크기는 현재 지금 이거 31개예요. 이제 크기는 하지만은 이게 표본에서 이 분포를 그룹해 가지고 비대칭이 심하거나 심각한 이상점이 존재하는 거,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표본 분포, 표지 분포 차이점 알아야 돼요. 이 표본 분포는 표본 하나에 대해서 분포가 어떤 모양이냐 보는 것이고, 이 표지 분포는 그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을 반복 추출했을 때 그 통계량의 분포예요. 예를 들면 뭐 표본 평균의 우리가 표지 분포 이런 거 앞에서 알아봤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히스토그램 그려봐야 되겠죠. 히스토그램.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자. 어떤 거를 이용해서요? 이 에어타임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자. 그럼 이제 처음에 이거 그냥 그리면 여기 본 것처럼 이 분포가 어떻게 나옵니까? 각각이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그냥 요거 기본으로 그리면 여기가 빈도로 나와요. 빈도로. 그럼 이게 정기분포라는 게랑 겹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기 있는 이 빈도를 폴스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 빈도로 그려주거든요. 이유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말고 여기서 이 프리퀀시를 폴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여기 바뀌었죠. 그러니까 모양은 여기 이제 같지 않습니까? 모양은. 그러나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 있는 것은 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0.03이니까 뭐 3%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이제 다 이제 바뀐 거죠. 이렇게. 그죠? 여기가 이렇게 이제 밀도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할 때 요거 복사를 해서 뭐 나오는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요 과정을 알아야 돼요. 여기 설명한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이것만 보고도 사실 할 수 있어요. 이것만 보고도 보니까 대략 뭐 분포 모양은 뭐 그냥 이런 것 같다. 그리고 이 정도, 이게 비대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대칭이 심각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이상점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전기근사에도 괜찮다. 뭐 이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 그림을 그려본다면 저기다가 이제 이 커브를 그리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전기분포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함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중심은 그냥 뭐 표본 평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표준 편차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다 겹쳐서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추루 이렇게 해서 여기다 덮어 씌우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게 디놈인데 NORM, 이제 스펠링 틀렸네요. 여기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은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에서 보면 이렇게 그림 그려진 경우죠.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뭐 색깔을 바꾸고 선의 굵기를 바꾸고 그런 건데 자세하게 설명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은 이게 지금 근사적으로 전기분포인지 볼 수 있느냐지, 이거를 뭐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거면은 좀 오히려 혼동할 수도 있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심각하게 비대칭이냐 아니냐, 이게 좀 진지 않습니까? 또 이상점이 있느냐, 이렇게 보고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계산했고 커브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거 비슷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이 T스타 값을 구해야 되죠. 근데 앞에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 QT T에서 T분포에서의 분위스 값 구하는 거죠.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서 다시 이제 앞에부터 해볼까요? 자, 1- 이 신뢰 구간, 이 1- 이 컨피던스 레벨 구해보면 지금 0.05죠. 그렇죠? 0.05. 그런데 우리가 양쪽에 2분의 1씩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2분의 1씩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02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분위스 값을 찾아야 돼요. QT로.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자유도가 있다 그랬죠. 자유도. 그렇죠? 이 자유도가 있는데, 이 자유도는 여기는 그 자유도 위에서 계산한 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04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쓸 때 어떻게 마이너스 불편한 플러스 바꾸려면 절대값 취하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본 것처럼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냥 이런 거를 복사에다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복사 쓰면 안 됩니다. 실력이 절대 안 늘어요. 여기 교재에서는 지금 이 과정을 알파라고 해서 했는데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 과정별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값을 어떻게, 이것을 T 스타 여기다가 이제 뭐 저장해 놉시다. 그럼 T 스타에 저장해 놓으면
요 아래 보면 T스타 값이 2.04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실력원을 구하면 이 X바에 마이너스 T스타 곱하기 SE죠? SE. 그래서 이제 구하면 X바, X 밑에 바라고 했네요. X바. 그래서 363.58.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플러스로 해주면 이것은 375.44. 그래서 이건 해석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은 유나이티드 항공 433 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평균 비행 시간에 대한 95% 신뢰관이 이거죠.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 갈 때 평균 비행 시간은 363분에서 375분 사이 있음을 95% 확신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그래프 그린 거고요. 이 검증할 때는 여기 이제 가설을 써야죠. H0는 평균이 뮤제로냐. 그리고 이제 이 가설은 문제에 따라 다르겠죠. 좀 다른가 그러면 이제 뮤가 이 뮤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양쪽 골이냐 왼쪽 골이냐 오른쪽 골이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에서 한 것처럼 이 t 통계량을 써서 하려면은 이것도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랑 비슷하다. 또는 표본 크기가 크면 괜찮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요 계산한 요 통계량 값 이것은 이 p 값을 찾을 때 t 분포에서 찾는데 자유도가 n-t 분포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설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검증 통계량은 우리가 이 표본 통계량 그리고 연구할서 주장하는 거 이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표준 오차랑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X바에 대한 표준 요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t 통계량을 계산합니다. 이 t 통계량을 해당되는 이 대안 가설의 방향에 따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인간의 평균 체온이 98.6도인가 검증하는 것이 교재에 있었죠. 50명의 체온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하는 건데 이 다르다는 증거다. 요거 여러분들이 문제 잘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고리 검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클릭해 보면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소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했던 것들은 앞에서 한 거랑 비슷하니까 설명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얻을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요거 URL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들 변수들이 이제 탭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는 앞에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이 바디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체온에 대한 길이, 그거를 표본 크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유도는 n/1이라고 했죠. 그죠? 하고. 여러분들 이거 복사하면 안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거 한 줄씩 해봐야 돼요. 표본 평균은 위에서 한 거는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도 위에서 계산하는 거 똑같고, 표준 오차는 위에서 계산한 표준 오차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위에서 한 것처럼 이제 정기분포에서 나온가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본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건데 여기에 이 뮤제로 문제에서 우리가 98.6이 다른가 검증하는 거죠. 이렇게 뮤제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t 통계량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x바 마이너스 뮤제로 나누기 표준 오차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양쪽 고리 검증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PT로 해야 돼요. T 분포. 그리고 위에 있는 T 통계량이 자유도가 DF인 꼭 계산합니다. 그리고 양쪽 고리니까 이거의 몇 배?
이 2배를 하는 거죠. 2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이 98.6하고 그 다음에 이 t 통계량가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이 그 98.6보다 작거든요. 이게 아니 요 뮤제로가 이렇게 이제 98.6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서 계산은 여기 그 x바 값이 이거 계산 안 했더니 좀 그렇군요. 여기서 지금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URL은 자 URL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실행을 하고 여기서 이 body라고 하는 것은 read.delimiter 하고 URL 자, 읽었어요? 이렇게 읽어봅시다. 읽었고 body라는 데이터 프레임 읽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body 템퍼리처가 맨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것은 이 length body 갖고 있는 이 body 템퍼리처 이거죠? 이렇게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이 평균 이 body 템퍼리처 이거 이제 구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98.16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지금 요 계산했냐면 요거는 지금 98.16이에요. 그렇죠? 98.16. 그 다음에 요건 얼마입니까? 98.6이죠. 그러면 지금 이 t 통계량을 계산하는데 98.26에서 이제 표준 오차 이거를 이제 나눌 겁니다. 그렇죠? 나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98.26에서 98.6을 빼니까 이 값이 얼마가 나요?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 그죠? 그래서 음수가 나와서 우리가 t분포에서 구할 때 0일 때 이 값이 뭐예요? 이 값이 음수잖아. 음수니까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양쪽 꼴이니까 여기서 이 값이란 말이에요. 이게 음수. 이게 지금 음수니까 이게. 그래서 이 값의 2배입니다. 왜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하냐면 요거 할 때 항상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요 t 통계량 값이 양수가 나오잖아. 양수가. 그럴 때 양쪽 꼴이 검정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때는 1-pt 오른쪽 꼴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 tdf 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한 것의 몇 배? 이거의 2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단계 하나하나를 이렇게 한 것처럼 확인 안 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p-밸류 값이 막 예를 들어서 1.8도 나오고 그래. 이러면 틀리는 거잖아.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해보니까, 이렇게 구해보니까 p 값이 0.003이더라. 매우 작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우 작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0.01보다도 작다. 이런 식이에요. 이 수준이. 그래서 0가서 기각한다. 매우 작은 값 이러는데 기준이 이제 그런 건 거죠. 그래서 평균 체온이 이것과 다르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실수 계속하면서 앞에서 공부한 것들을 단계별로 전부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이런 단계를 소홀히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